회계사 이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좌 회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거래 판례부터 시작해서 차변 대변의 의미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쪽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좌 자산에 대해서 그 중에 현금과 현금 등가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분계를 할 때 현금과 현금 등가물은 재무제표를 공표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보통은 현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지금 계정 과목이 예상 매출금과 받으러입니다. 이게 뭐 매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 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생성과 소멸, 그 다음에 이게 예상 매입금과 지급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상 매입금과 지급업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예상 매출금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현금이나 또는 보통현금으로 입금이 안 된 경우에 발생되는 자산 계정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굉장히 많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현실적인 모델을 잡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인데, 저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부가세가 다 수반이 됩니다. 근데 물론 면세 이런 업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도 그걸 부가세 때 다시 하기를 하고, 부가세를 주고받습니다. 부가세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부가세 대급금은 원재료나 또는 직기비품 같은 물건을 살 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인 부가세 대급금을 파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자기 입장에는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돈을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우리를 대신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쌍을 이루는 계정과목인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먼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물건 판매자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인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물건값만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대신 받아 갖고 있으니까 부채 계정인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알아야 분계를 할 때 이게 사용되니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가세에 관련돼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게 상품 매출이 됐든 제품 매입 됐든 1,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1,000만 원만 받으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인 부가세 100만 원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 우리가 저 사람이 내 세금을 대신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00만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현금으로 팔았다. 현금으로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이제 분계할 때 현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물건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수익 계정이 이제 그것도 수익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정 과목이 쪼개지는데, 수익 계정은 대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변. 그럼 대변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래. 그럼 그게 상품 매출이다. 또는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이다. 이렇게 뭐 이걸 먼저 확정합니다. 1,000만 원.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상대 구입해 간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대신 받았다가 세무서에 내니까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걸 현금을 주고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차변은 현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이 현금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현금 1,10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전에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4원 쳐가지고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급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거래가 요새 현금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현금을 준다 하더라도 당장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애는 드물고 주로 이게 보통예금으로 주게 되겠죠. 보통예금이나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1,100만 원을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팔아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줄게 라고 하면은 여기 보통예금이 아니고 이럴 때 발생되는 게 예상으로 매출한 데 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예상매출금. 이게 예상매출금 이렇게 사면에 예상매출금 자산입니다. 채권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 그게 예상매출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가지 말해야 될 거는 1,000만 원이란 우리 돈만 아니라 우리가 대신 받는 부가세 예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저 예상 매출금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 정리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저게 뭐 현금으로 들어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정리가 이제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멸을 내느냐? 저 예상 매출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생성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우리 통장으로 돈을 1,100만 원을 붙여주는 경우입니다. 가장 정상적이죠. 그러면은 돈이 예상 매출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대부분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는데 그러면 자산이 증가, 보통예금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예상 매출금이랑 자산의 감소가 되죠. 감소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는 뭐냐면 예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로 인해서 돈이 현금이 들어올 거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상에서 분계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예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대변이죠. 자산이 감소니까 1,100만 원 이렇게 없습니다. 이 차변에 생긴 그 계정 감목은 그게 소멸할 때는 반드시 대변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대변으로.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1,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뭔가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라는 겁니다.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가 되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계가 결합된 거죠. 결합된 분계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게 1월 10일 날 했는데 돈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한 달 후에 2월 10일 날 이렇게 보태우면 돈이 들어올 건데 굉장히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돈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빌린다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니까 이 상대가 물건을 사간 사람 쪽이 상당히 그 대기업이에요. 든든해요. 그럼 은행에 가져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 이제 일부 선의자를 떼고 아닙니다. 잘못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 매출금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돼 있는데 도저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상대한테 가서 당신 그 당좌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당좌 거래라는 거는 일부
일정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이제 그 당좌 거래 터줍니다. 그럼 그 당좌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용지를 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요새는 그게 전자로 용지를 줍니다. 그래서 전자음을 발행하는데, 그렇게 받으름을 이렇게 어음을 하나 발행해 달라고 하고, 나 돈이 없어, 은행 가서 할인이라도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상대가 이제 예상 매출금이 이제 있으니까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음을 받는 게 훨씬 더 뭐 어디 가서 뭐 유통을 하는데, 할인을 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예상 매출금 새 있으면은 그 회사 자산에 압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받을 어음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 즉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점이 많아서 어음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해줬다. 그럼 이제 2월 10일이 만기인데, 예를 들어서 1월 뭐 25일에 발행을 해줬다 라고 하면은 뭐가 생긴 거죠? 어음이 생긴 거죠. 어음은 자산입니다. 나무 어음을 받으면 자산이 증가된 거죠. 차변 거래죠. 그리고 당연히 보통예금이라는 예상매출금이라는 예상매출금 요금인가요? 당초에 발생된 예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이 자산의 감소는 대변개정 감소이죠. 그래서 우선 예상매출금이 소멸시켜야 되니까 차변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1100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고, 대신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1000명만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 의미는 예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받으름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예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행을 하나 더 변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음을 받았는데 돈이 굉장히 궁한 거예요. 아까 좀 제가 강의를 너무 이렇게 빨리 나가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 받으름을 상대 거래처가 든든하면 은행 가서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인을 하면은 뭐 이자를 한 100만 원 떼고 또는 뭐 나머지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이제 거래가 되냐면은, 이 받으름이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이설을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 현금이라는 돈이 들어오겠죠. 뭐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보통예금은 현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부채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름이라는 자산을 없애주고, 그렇게 여기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1100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1100만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 수술 100만원 뗐다고 하자고요. 할인한 수수료. 그러면은 우리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보통예금의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죠.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오고, 100만원은 뭐라고 우리가 하느냐? 옛날에 이제 이자 비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건 비용 쪽에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인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 성격으로 안 보는 거죠. 자산을 매각하는데 어떤 돈을 미리 받는 혜택을 부렸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매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건 잘 외워줘요. 상당히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요거는 중간에 할인하는 겁니다. 이 팩토링이라는 은행의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없애고 돈 받는 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할인 안 하고 2월 10일이 됩니다. 2월 10일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음이라는 거는 발행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대처인데 상대처가 거래는 은행에 가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많이 번거롭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하루나 이틀 전에 수심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이다. 내가 국민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 국민은행에다 이렇게 수심 의뢰를 하고 물론 수수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채권 채무를 주고받고 돈을 받아서 나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이렇게 할인 안 했을 때는 2월 10일에 이 받으는 이제 받으려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받으려면 자산의 감소로 대변으로 없어지고 대신 은행에서 이렇게 외환은행이랑 교환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 50만 원이다. 그런 다음에 보통 예금에 보통 예금에는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가 1,050만 원. 그럼 이 50만 원은 뭐냐? 50만 원은 뭐냐? 이게 추심해준 수수료니까 지급 수수료입니다. 환갑비에. 나중에 이제 비용 기능이 하나.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라는 이 형태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도 직접 분개를 할 때는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나타나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극단적인 경우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이야기하고 가죠. 이거 받으려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물건을 산데 예상 매입금을 발생돼 있어요. 내가 이제 물건을 사면 예상 매입금 부채인데 자꾸 돈 달라는 거예요. 상대가. 근데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의미라 했는데 줄게. 이거를 내가 가서 뭐 할인을 하든지 해서 써라.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받을 의미 감소되면서 내가 줘야 될 채무인 예상 매입금이 줄어드는 거죠. 부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1월 뭐 28일에 그런 거래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족부렸으니까. 그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라는 거는 뒤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이 권리를 넘긴다 이렇게 쓰는 걸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서에서 넘기면은 받으러니 주는 겁니다. 받으러니 자산의 줄죠. 1,100이 줍니다. 대신 뭐가 줄어요? 나가 줘야 될 예상 매입금이 주는 거예요.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차변입니다. 그래서 예상 매입금 예상 매입금 1,100이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음을 배서해 주는 경우도 소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 매입금이 첫째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생겼다가 그거를 중간에 은행에 할인한 팩토링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기에 그 돈을 추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간에 배설을 해서 없어진다.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개는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쓰는 분개입니다. 그래서 도전 같은 경우는 뭐 자동 분개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는 우리가 이제 대차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공표를 할 때는 예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합쳐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이라고 이렇게 합쳐서 금액을 합쳐서 공표를 합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재미나는 게 있는데
보통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매출금과 예상매입금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물건을 A라는 사람이 매출자예요. 판매자예요. A라는 사람 판매자죠. B라는 사람이 이게 매입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물건이 갑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상품이나 제품이 이렇게 갑니다. 상품, 제품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내면서 이 A가 B한테 생기는 권리가 예상매출금이었죠. 내 물건 줬으니까 나도 뭐 권리를 가져야 돼요. 예상매출금입니다. 그죠? 요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B는 가만히 생각해보죠. B는 물건이라는 자산을 얻었죠. 이게 뭐 상대한테 구입한 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로 될 수 있는데 물건이라는 자산을 얻었는데 대신 얻었으면 뭔가 자기 의무가 발생되겠죠. 뭐 현금을 줘야 돼요. 현금을 못 줬으니까 부채의 증가인 예상매입금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예상매출금이라는 차변에 자산이 생겼다면은 판매자는 예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이 매입자는 예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된 겁니다. 부채가.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채권 제목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는 전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매출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매출금이죠. 매입자 입장에는 예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예상매입금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매입금이다. 이건 쌍을 이루고 있는 관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아까 우리가 받으러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어음을 반하게 줬잖아요. 그게 지급어음인데 그것도 받으러움과 쌍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은 받으러움과 예상매출금을 회계 처리하는 게 꼭 같지는 않은데 이건 별도로 하겠지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야만이 이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데 두 개가 유동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과목인데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보통 책에서는 이걸 각각의 개념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채권자 입장에서와 채무자 입장에서 생긴 개념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